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 전문가 최강 대표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포스코홀딩스에 엄청난 호재 이슈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네, 이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리튬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 시장 2035년에 9조 원 규모로 육박. 네,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이러한 실리콘 음극재 시장 규모가 지난해 전망치가 9천억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무려 10배가 늘어난 셈인데요. 자,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업체 S&E 리서치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리튬 배터리 음극재 시장에서 실리콘 음극재 비중이 2030년에 7%에 이어 2035년까지 10% 수준까지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자, 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앞으로 전기차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아직까지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 긴 충전시간과 충전시간 대비 주행거리가 아무래도 내연기관에 비해 다소 부족한 주행거리가 단점인데요. 이제 이 두 가지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이며 전기차의 충전 속도와 수명을 대폭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지금껏 배터리 업계에서 음극재를 주로 중국산 흑연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제 흑연 수출 통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러한 흑연 음극재의 대안이 바로 실리콘 음극재인데요. 중국의 수출 통제 이후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흑연 음극재보다 무려 10배나 높은 용량을 자랑해 주행거리 면에서도 월등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음극재 시장하면 이제 포스코 그룹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대표적인 게 포스코 퓨처엠이 있지만 우리의 포스코 홀딩스 역시도 지금 실리콘 음극재 투자와 기술 개발의 속도를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2030년까지 무려 연산 2.5만 톤 규모의 생산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주주님들께 늘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 시장, 특히 올해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대장이 될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당장의 하루하루의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에 우린 무조건 수익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네, 근데 그 전에 포스코 그룹이 지금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장인하 전 사장이 새로운 회장으로 낙점되면서 지금 많은 주주들과 시민단체에서도 이러한 장인하 전 사장의 취임에 대해 반대가 매우 심한데요. 자, 이번에 포스코의 새롭게 사장으로 취임된 인물인데 이 이시우 사장이 하는 말이 미래에도 포스코의 핵심은 철강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아까 제 영상 첫 부분에 나온 대로 포스코의 제3의 도약이 뭐였습니까? 바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2차전지라는 새로운 미래성장 산업에 들어섰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을 한 건데 지금 포스코의 윗선들이 바뀌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철강만 밀어주려고 한다는 건데 지금 이러니까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아직도 반등을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철강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국가산업, 미래성장산업인 2차전지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지금 포스코의 윗선들은 자꾸만 시대에 뒤처지는 발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장인하 전 사장은 현재 노조와 시민단체로부터 강력한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2019년 중국 호화 출장이라던가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등 여러 혐의가 있어 서민위에서는 장인하 전 사장과 이를 방관한 국민연금 이사장까지 전부 고발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러한 오너 리스크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기대심도 없는 철강을 다시 주력으로 미는 데다 새로 취임하게 될 회장 역시 과거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으니 외국인들 입장에선 당연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해 한때 포스코 회장 자리에 유력한 후보였던 권영수 전 부회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LG그룹 내 2차전지를 담당하는 LG에너지 솔루션을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게다가 이제 후보군에 올랐을 때도 만약에 포스코의 회장이 되어 지휘봉을 잡을 경우 이제 포스코에서 2차전지의 최종 단계인 셀까지 도전을 하겠다고 밝힌 인물입니다. 네, 포스코는요 이제 더 이상 철강으로만 승부를 봐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2차전지 사업을 더 밀어붙여야지 지금 장인하 전 사장은 자꾸만 철강으로 다시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여론을 조사해보기 위해서 문자 투표를 진행해보려 합니다. 자, 그래도 나는 순혈 포스코 혈통인 장인하 전 사장이 회장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1번이라고, 아니다, 이번 회장 선임을 무효화시키고 권영수 전 부회장이 회장이 돼야 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2번이라고 여기 상단에 있는 핸드폰 번호 010-7698-7035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잘 취합해서 만약에 2번 권영수 부회장이 돼야 한다 쪽이 더 많다면 제가 시민단체와 주주님들을 대표하여 이러한 투표 결과를 회사에 전달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포스코의 주주들입니다. 우리도 회장 선출에 대한 의견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회사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없을 시엔 제가 국민청원을 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위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1번 혹은 2번이라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요즘 테슬라에서 출시한 이 사이버 트럭이 아주 큰 이슈죠. 자,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광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이버 트럭이 무려 100만 대나 선주문이 들어왔는데 주문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에서도 배터리 광물을 확보하고자 광산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 목표를 달성하려면 리튬과 코발트 등 주요 광물 확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가 지금 리튬 광산 투자에 눈독을 들인다는 건 이제 곧 리튬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지금 중국 탄산 리튬 선물 차트를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벗어나 이렇게 상승의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테슬라가 엮이게 된다? 테슬라가 리튬 광산을 산다? 이제 이런 재료가 터진다면 여기서 리튬의 가격은 더욱더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절대로 철강에만 올인해선 안 되고 2차전지도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서 투자 축소가 나와선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번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주들도 당연히 회장 선임의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번호 010-7698-703으로 1번 혹은 2번이라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드시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은요. 포스코홀딩스가 다른 2차전지 회사들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고체나 신규전지 등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포스코홀딩스의 IR 자료의 일부를 보시면요. 차세대 전지, 버스트 무버로 성장. 우리의 포스코홀딩스가 차세대 전지를 개발하여 이제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가 주도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차세대 소재 사업에서는 전고체 전지로 리튬 메탈 음극재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고체 전해질은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의 생산 라인 기반 단계적인 생산 능력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외에 신규 전지 소재 사업 진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 검토도 할 예정이라 합니다. 자, 전부터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로부터의 안정성과 고효율 에너지 밀도로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이런 전고체 배터리 시장을 가장 앞서 나가 주도를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신규 전지, SIB, 나트륨 이온 배터리죠. 그리고 LIS, 리튬 황 전지 등 이런 새로운 배터리 사업도 2030년에서 2027년으로 양산 시점을 단축시켜 빠르게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포스코홀딩스는 산하의 2차전지와 수소 저탄소, 그리고 AI 등 그룹 성장 사업과 관련한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미래기술연구원을 설립하였고, 그룹 CTO 중심의 R&D 시너지 체제를 마련하고 신사업에 대한 우수 벤처 지분 투자와 M&A 등을 통한 특허 확보 및 혁신 기술 내재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이다. 네, 여기서 M&A가 바로 인수합병을 말하죠. 좀 전에 IR 자료에도 보셨다시피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전고체 배터리나 신규 배터리 사업을 위해 인수합병을 준비 중이라는데, 제가 포스코그룹에 관련된 거의 모든 자료를 다 뒤져보고 분석해보고 공부해본 결과 드디어 인수가 유력한 회사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요, 테슬라 관련주로도 엮여있는 회사고 이미 전부터 포스코그룹에 재료를 납품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시총도 대략 1,800억 정도로 매우 저평가된 회사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회사의 차트인데요. 한번 재료를 띄우면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힘이 있다는 걸 보시면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때도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한창 올랐을 때 테슬라와 같이 엮이면서 주가가 무려 18배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번 힘이 붙으면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상승 뒤엔 가격 조정이 왔고요. 이렇게 기간 조정이 왔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기나긴 조정 기간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래량이 막대하게 들어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흔히들 이런 걸 보고 이제 큰 손들이 들어왔다고 하죠. 지금 이렇게 8년 동안 박스권에서 매집한 흔적이 보였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10년간의 거래량을 잡아먹는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예요. 네, 이 당시의 폭등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거래대금 역시 더 많이 들어왔고요. 이 막대한 거래량과 함께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해 주었습니다. 돌파한 다음에 지금 또 다시 조정 기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이런 구간, 이런 매집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8년간 들고 있으셔야 돼요. 자, 하지만 그런 것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집을 하셔야지 기다림의 시간도 짧고 수익률 또한 매우 크게 오르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이 종목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제가 여기서 종목 이름을 말해버리면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네, 시총이 이게 1,800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제 영상 보고 많은 분들이 매수하게 되면 이게 순식간에 주가가 터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또 세력들이 작전을 다시 짜야 돼서 이게 좀만 기다려도 금방 갈 수 있는 거 또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종목 이름을 밝히면 이게 또 선침해법에 위반되기도 해서 그럼 또 이게 불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네, 제 개인 연락처인데 010-7698-7035로 여기에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이 회사의 이름과 이 회사의 총 정리 자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인원이 너무 많아져도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선착순으로 딱 300분에게만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최대한 서둘러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종목은 절대로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유의하시고요. 그럼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올해 2024년에 포스코홀딩스에 주목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들에 대해 설명을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전에 전기차 전환 가속화에 따라 향후 금속 수요는 에너지 전환이 이끌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에너지 전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간 성장을 이끌었던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된 반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들의 정책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의 주인공은 리튬, 니켈, 구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죠. 특히 리튬은 전기차의 핵심 재료로서 이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의 수요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 볼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리튬의 수요는 10년 뒤 5배, 20년 뒤 1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리튬의 수요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증가한다는 건 결국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선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선 앞으로 원재료에 대한 수요 증가 및 공급망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네, 포스코그룹은 원래 철강 사업을 메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즉, 철강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미 원재료에 대한 공급의 스킬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2차 전지에 필요한 니켈이나 리튬 등의 소재에 대해서도 공급망 구축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미지를 보시면 포스코그룹이 참여하고 있는 이미지 사진입니다. 이제 광물 자원부터 시작해서 최종 소재까지 포스코그룹이 안 낀 곳이 없죠. 요새 2차 전지 기업들은 이렇게 중간 소재나 최종 소재의 밸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편인데 포스코그룹은 이에 더해서 원료 공급 밸류까지 가지고 있기에 더욱더 다른 2차 전지 기업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리튬 얘기를 잠깐 꺼냈었는데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리튬 생산을 시작한다 하죠. 자, 보시면 리사이클링 리튬을 시작으로 2024년 광석 리튬, 2025년 염호 리튬 등 순차적으로 양산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리튬 가격은 2020년도 키로당 80달러를 돌파했지만 현재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죠. 하지만 포스코홀딩스는 2030년까지 수산화 리튬 30만 톤의 생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전기차 800만 대 분량이며 시장에 따르면 리튬 키로당 25달러 기준으로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매출 규모는 10조 원에 이른다고 하니 2023년 매출 기준이 90조 원이니까 매출의 10% 이상이 이 리튬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게다가 단순 매출뿐만 아니라 리튬 매출이기 때문에 가치 평가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산정할 시 리튬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해 밸류 평가를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2차 전지 시장에서 빠지면 안 되는 핵심 이슈,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법안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7,500달러, 하나로 약 987만 원에 이르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중요한데요. IRA 세부 규정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 40% 이상을 조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라는 단어입니다. 현재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와 아르헨티나인데요. 현재 기준으론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지 않아서 세액 공제 국가가 아니지만 곧이어 나올 추가 발표에 따라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조달한 광물에도 IRA 세액 공제가 적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포함된다면 물론 포스코홀딩스엔 좋은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포스코홀딩스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는 건 2차 전지에서 핵심은 바로 원재료의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전환 가속에 따른 에너지 전환 시대에서의 핵심은 금속 수요의 증가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원재료 밸류체인을 확보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야말로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